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가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국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차후 24시간 동안 의견을 들은 뒤 입국 규제에 대한 조치를 다시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뉴질랜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입국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국민당 보건 대변인 마이클 우드하우스가 공항 입국 통제 조치를 강하게 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이먼 브리치 국민당 대표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유행병을 선언했으나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독감에 대한 유행성 계획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파시피카 페스티벌과 다른 큰 행사들을 취소해야 할지에 대하여 정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반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브리치스 국민당 당수는 이번 주말에 있을 몇몇 대규모 행사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행사들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으며 미국 프로농구인 NBA도 자녀 경기를 취소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교회 미사를 취소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피하고 있다고 여기는 뉴질랜드에서는 이번 주말 오클랜드에서 블루즈 럭비 경기와 쿠메우에서 AMP쇼가 열리며 The Book of Mormon 공연에는 1000여 명의 좌석이 매진됐고 파시피카 페스티벌이 웨스턴 스프링스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뉴질랜드에는 5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2명의 유사 사례가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은 그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GP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병원을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GP들은 이를 확대하여 독감 증상인 경우에도 병원을 찾지 말도록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저브 GP의 사만사 머튼 대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인은 감염 여부를 모르는 사이 이를 전염시키고 있으며 병원이 바이러스 전염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도 몸이 좋지 않은 경우 근무지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당부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마지막 분기에 비주거용 건축 물량이 전분기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건축 경기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6일 발표된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 분기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 물량은 12억 6,455만 달러로 전분기에 13억 1,117만 달러에서 3.6% 감소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나 공장, 의료기관 등 주로 상업역을 중심으로 한 건물로 보통 매 분기마다 감소와 증가 추세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 물량은 작년 9월 말 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2.7% 증가한 반면 그 전 분기에는 4.6%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말 분기까지 전체 건축 물량은 주거용 부분에서는 늘었지만 비주거용 분야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 분기에 31억 2,533만 달러에서 30억 9,956만 달러로 0.8% 감소 추세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과 9월 말까지의 분기에 각각 0.4%, 0.7%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주거용 건축 물량은 12월 분기에는 1.2%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통계국 담당자는 2019년 한 해 동안의 건축 분야 경기는 2018년 12월 분기에 비해 작년 12월 분기에 주거용은 7.3%, 비주거용은 8.9%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의 한 공원에서
한인 청소년이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17세의 한국계 출신 키위인 청소년은 인종차별 공격을 당한 후 신고받은 경찰이 제때 이를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 대해 믿음을 잃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 청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무서웠지만 해야만 하는 의무를 느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뉴질랜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 이 청소년은 오클랜드 노쇼 포레스트힐에 있는 그레빌 리저브에서 친구들과 축구하고 있었고 함께한 그룹에는 유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타메테이스트 사이먼 워커 경감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원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에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종차별적인 동기를 부여한 공격임을 암시하는 정보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질랜드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를 계속 교란시키며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준 상위 52 지수는 약 280포인트 하락했으며 소수의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운송, 여행, 관광과 직접 중국과의 사업에 관련된 회사들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일찍 주식시장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기준 상위 52 지수는 22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초기 거래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요일에 약간의 하락에 이은 것입니다. ASB은행의 주택 신뢰 조사에 따르면 지금이 집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믿는 사람은 적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말까지 3개월에 걸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가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13%가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54%는 향후 12개월 동안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10월 조사의 2배이며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동일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거의 3분의 1이 다음 12개월 동안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주택가격이 4년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협회에 의해 조사된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 지수는 2월의 전년 대비 8.7%의 상승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52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9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4원 68전입니다.